저는 가난은 전염된다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자꾸 남 탓만 하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난한 건 부모 탓, 나라 탓이고 이런 가난한 마인드는 쉽게 바뀌지가 않고 실제로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서 국민 6명 중에 1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상황이고요.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즉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런 추세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암덩어리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 될 정도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역사와 세계 사례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이 훨씬 심해진다는 겁니다. 보통 부자는 극소수인데 다수의 국민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회 전체의 갈등이 심해지고 특히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건 당연하고 미래의 경쟁력까지 함께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범죄와 부패 등등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진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 별도, 강도부터 마약, 사기까지 범죄 발생률이 뛰어오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생활고에 몰린 사람들은 합법적인 경제활동 대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흔하고요. 실제 통계를 봐도요. 나라 경제가 망가진 나라들의 여성들은요. 매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적인 혼란과 나라의 체제 위기로 직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게 살면 사회 전체의 분노와 좌절감이 자리를 잡게 되죠.